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도 공부 장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집이 제일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일반 카페는 누군가 있어. 그죠? 자, 안녕하세요. 장기시험의 전략. 아니요, 바뀌었죠, 이제. 시험의 전략, 묘양입니다. 오늘은 공부 장소를 비교 좀 해볼까 합니다. 어디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될지, 여러 가지,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제 업로드가 좀 늦었죠. 좀 바쁩니다. 이제 책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이직도 했습니다, 최근에. 예, 직장도 바꿨고, 최근에 또 이사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로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오늘 공부 장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장소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 교실, 일반 카페, 스터디 카페, 집인데,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자기 주변에 있어야죠. 도서관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그죠? 교실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자신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실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대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고, 그 안에 열람실 있죠. 그리고 고시생들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장소들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참고해서 공부 장소를 좀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부터 볼까요? 도서관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장점입니다. 그리고 좌석 선택이 좀 자유롭다. 변경도 쉽다. 내가 원하는 좌석 앉을 수가 있고, 그 좌석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트인 곳도 있고 막힌 곳도 있고 칸막이 개방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게 또 장점일 수 있고요. 또 도서관은 장소가 크기 때문에 시야가 좀 트여 있고 공기도 좀 쾌적한 편입니다. 독서실 뭐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기가 좀 뭔가 맑더라.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 장소 중에서 도서관이 집중력이 제일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간이 있죠. 바로 시험 기간 때. 이럴 때 공부하려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창가 자리 있거나 아니면 바깥 통로 자리는 괜찮은데 중간에 막 껴 있으면 힘들죠. 막 몸집 큰 사람들 앉으면 껴가지고 힘들고 막 그러죠. 아무튼 예, 이렇게 빽빽하게 앉으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출석 시간에 따라서 자리 선택이 제한될 수 있죠. 그죠?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늦게 오면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없어. 그러면 또 공부에 이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다 하면 경쟁이 생기죠. 경쟁이 생기면 좀 더 일찍 와서 자리를 이제 선점하는 거죠. 그러려면 출석 시간에 대한 강제력이 생기니까 그런 점은 또 오히려 장점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또 개인 물건 비치 불가능. 이게 좀 큽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사물함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리에 물건들을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가방에 물건들 넣어 다녀야 되죠. 그것들이 조금 불리하고요. 또 거주지로부터 거리 문제 가능성 이것도 큽니다. 도서관이 내 근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멀리 있으면 좀 오가는 시간들이 조금 걸리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수업 말기에는 가능하면 집 근처 독서실로 이동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험생이라면 수험 초기에 중반기까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말기에는 독서실 같은 데서 이동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수험 말기는 이렇게 시간이 없죠. 공부가 한창 탄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볼 책도 좀 많아지는데 책가방이 다 놓고 다니기 힘들고 또 이제 예민한데 주위에 누가 앉을지 모르는 이 도서관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독서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좀 크죠. 자리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물건들을 비치할 수 있다. 저는 여기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개인 물건들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 책가방에 이제 물건들 이제 빼죠. 자리에 딱 세팅하고 아침에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스타워치 놓고 내 책 피고 필통 넣고 더럽다 그러면 한번 닦아줘야 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집에 갈 때도 또 철수하죠. 그 시간이 다 합치면 좀 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독서실은 자기 물건들 딱 배치할 수 있고 또 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여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주변 변동성도 적어요. 내 공부하는 사람들 주위에 누구인지 알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좀 옮기면 되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독서실은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너리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폐쇄적입니다. 되게 좁죠. 공간들이 좁으니까 성격도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상한 애들 있으면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이제 누가 공부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커튼 치고 공부하는 데는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안에서
주위에 애가 있는지, 애가 노는지, 자는지, TV 보는지, 유튜브 보는지 모른다니까. 그렇다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해도 주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맨날 자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안 보니까 공부를 좀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튼에서 공부하는 거는 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누가 공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져. 네, 근데 이제 또 주위에 공부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할 수 있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따라서 공부해? 쭉 보고 여기 열심히 하는 애들은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자, 그다음에 교실. 교실은 이제 학교나 학원의 교실, 또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강의실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런 데서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인데 저도 이제 학교 때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재수할 때 이런 때는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산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교실은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런 데보다는 주위 막고 얘기 말 걸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것도 이제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수능이면 옆에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긴장감이 아무래도 상승됩니다. 제일 요거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고 하지만 역시 이제 거리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요.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집에서 좀 멀면 어려울 수 있죠. 자, 한편 수능 만점자들의 공부 장소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교실이나 자습실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 책에서 1등은 당신은 공부하지 않았다. 김두현 작가님 책이죠. 이 책에서 나왔던 거고 만점자들이 그렇대요. 교실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내방이나 기숙사 10% 나머지 7%인데 당연하게 하죠. 왜냐면 수능 만점자 요 분들은 고3들이나 아니면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카페입니다. 일반 카페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죠. 아니 했죠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확실한 대체제가 생겼죠. 뭐예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뒤에서 좀 다를 겁니다. 일반 카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 카페 장점이 내가 원하는 분위기 카페를 선택할 수 있죠. 다 이 카페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음료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적당한 소음 이건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요 카페의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 약간 그 사람들끼리 대화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카페가 좋은 공부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혼잣말 할 수 있죠. 암기할 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 발음해보면서 암기를 해야지 암기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카페가 좋은 공부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뭐 비용은 약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계속 이제 과점해야 되는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는 영업하는 데니까 여기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계속 오래 있는 게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페를 고를 때는 좀 넓은 데를 고르죠. 작은데 자꾸 막 주인이 딱 운영하고 이런 데는 눈치 보이니까 좀 큰데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좀 짱박혀가지고 공부하고 아니면 층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층 가서 여기서 점원들이 있고 다른 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눈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큰 데를 좀 선호합니다. 이런 데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는 물건 소지 한계가 더 크죠. 도서관은 사물함이라도 있는데 일반 카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음악 같은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시끄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과도한 소음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오래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물건들 막 노트북 같은 거 놓고 녹음기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뭐밥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조금 그죠 부담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카페는 주 공부 장소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서브로 가끔 가가지고 공부하는 그 정도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스터디 카페입니다. 자, 스터디 카페가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그죠?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스터디 카페 공부가. 집 근처 도심 어디나 있는 게 스터디 카페고요. 다양한 형태의 좌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데도 있고 빵 뚫려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독서실 형태로 위에 물건 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일반 카페 공부하는 것들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실마저 대체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집 근처에. 대신 스터디 카페로 많이 변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수험생들은 독서실 더 좋겠지만 일반인들은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 공부를 하러 가는데 독서실은 뭐 일일권 이렇게 끊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시간 단위로 끊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 좀 상당히 편합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단기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스터디 카페 참고로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2시간에 이 정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시간에 1,000원이 수렴하죠. PC방보다 조금 비쌉니다. 기간제도 이렇게 있고 기간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죠.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눈치도 좀 덜 보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터디 카페 가보면 정말 세련되게 잘 돼 있어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과 같은 것도 해놓고 막 복사기 프린트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공부한 장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제 책이죠. 네. 제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국에 이제 스터디 카페를 몇 군데 돌면서 책을 좀 놓고 있어요. 전시용으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카페들을 보는데 정말 스터디 카페마다 비용은 비슷해도 그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이 있는 정도라든지 밀집도라든지 그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만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제작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스터디 카페 비용이 좀 든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꽤 들어가니까 이게 좀 단점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집입니다, 집. 의외로 집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좀 있습니다. 또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때는 집에서 공부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고요. 집은 양극단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고 가장 나태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되죠. 또 정말 자기 공부에 꽂혀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밥 먹으러 나갈 필요도 없고 공부하러 가는 장소, 보관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완전히 절약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약도 되죠. 아무리 밖에 나가면 뭐라도 사 먹어, 그죠? 뭐라도 쓰고 하는데, 교통비가 들고 하는데, 집에 있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가장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불규칙한 수험 생활에는 제일 유리합니다, 이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여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공부하고 싶어도 열지 않고, 또 밤에 또 닫고 일찍, 그러면은 못하는데, 집에서는 내가 원할 때 눈 뜨면 공부할 수 있고, 그죠? 불규칙하게 수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집에서 공부할 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공간을 확실히 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자는 공간이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공부할 때는 이제 내가 공부할 때 필요 없는 물건들 다 치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실하게 격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공부 시간도 좀 엄수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 장소인데 가면은 다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니까 바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집에서는 자꾸 다른 거 하다가 공부를 시작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시,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렇게 공부하겠다. 이게 좀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온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집에서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집에서만 아예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밖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올 때 집에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집에서 왔을 때는 공부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려면 무조건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어. 딱 왔어. TV 보고 싶어. 핸드폰 하고 싶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하지 마요. 일단부터 공부부터 하고,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가거나 밥부터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작이 반이에요, 진짜. 절대로 집에서 공부할 때면 무조건 공부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공부한다면. 왜냐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부족해지죠. 공부 장소로 오가는 그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폐쇄성도 있죠. 사람들 너무 안 보면 그 성격이 어두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사람들도 좀 보고 해야 된다고. 운동 필수로 하십시오. 한편 2020년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상 종류 및 공부 장소. 개방적 책상, 객관적 책상 반반이고요. 공부 장소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통계청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이 학생들이 동상을 받은 거랍니다. 집이 제일 많고 독서실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자료하고 좀 다르죠. 아까 그 책에서는 교실에서 공부한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그죠? 집이 좀 적었는데, 집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래요? 2020년이죠, 그죠? 이런데 공부를 못했다고, 이런데.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여러 군데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질병 같은 것들은 이례적이지만 도서관이나 교실 같은데 공사를 한다든지 수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랬어요. 저 공부할 때는. 그런 데는 딴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연습이 좀 돼 있으면 좋죠. 독서실도 뭐 폐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부 장소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공부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하면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공부 장소 찾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소음 정도입니다. 그 주의 자극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소음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자, 먼저 소음이 제일 적은 건 집이죠. 물론 이제 집도 자기 하기 나름에 뭐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이 가장 조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도서관이고 교실, 네, 마지막 일반 카페죠. 자기가 적절한 소음, 그것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큰데 자극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조용한 거 좋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공부해야 되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옮겨야 돼. 이럴 때 이거 집이나 이쪽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뭐 이런 데로 옮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음 자극 정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공부 장소를 좀 변경하는 것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도 공부 장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집이 제일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일반 카페는 누군가 있어. 그죠? 계속 자면 눈치 보이죠? 스터디 카페,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서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생겨나고요. 교실은 아무래도 나랑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집에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실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극은 됩니다. 그래서 공부 긴장감도 얼마나 자극하는지 자신이 공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6가지 공부 장소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봤고요. 또 2가지 자신이 공부 장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시험의 전략 묘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